경북 울진 강원 산불 피해구호에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특별 생방송으로 불교계 역량 결집을 지원합니다.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불자 정치인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교와 전통문화 공약들이 인수위 정책 과제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교육 필수교재 불교개론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불교계 현황과 난관을 헤쳐나갈 과제가 응축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종책을 연구하고 설계할 포교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조계사주지 지연 스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지정문화재 국보 가운데 불교 성보만을 추려 한 권에 담은 도록을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과 강원 지역을 돕기 위해 불교계가 대대적인 성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해 해인사와 불국사 등 전국 주요 교구본사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BBS 불교방송은 특별 생방송으로 불교계 역량 결집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주볼 진화에만 213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서울 면적의 3분의 1을 잿더미로 만든 경북 울진, 강원 지역 산불. 비로소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삶의 터전을 뒤덮은 그을음을 마주한 주민들의 삶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재민을 돕기 위한 지원이 도처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불교계의 자비의 손길도 피해 지역에 닿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신도들이 마련한 성금 3천만 원을, 또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 HC는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주에 조계사는 그 울진 산불 피해를 보고 신도 회장단은 물론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빨리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전달 좀 했습니다. 한 300여 채 이상 됐는 말인데 다행히도 또 사찰 쪽은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히 고맙습니다. 조계종단이 앞장선 이 같은 자비 나눔에 전국 교구본사들도 정성을 보탰습니다. 지난주 영축총림 통도사가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한 데 이어 홍류동 계곡 소나무 군락지를 보유한 법보종찰 해인사도 2천만 원의 성금을 전했습니다. 주지 지금 꼭 경북 울진 지역에다가 좀 국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울진 불령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울진에 가장 큰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경주 불국사도 5천만 원의 성금을 보탰는데 화마를 가까스로 피한 울진 불령사 회주 이룬 스님이 성금 전달식에 함께해 당시 긴박했던 문화재 보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불령사는 불이 오기 전에 소방대원들하고 군인들하고 많이 모여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었다고. 유물들은 이제 경주 문화재 연구소로 이제 이송시키고 저희들도 불길이 이제 불령사로 오게 되면 이제 이동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밤에 불길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바람에 불령사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밖에 서울 무진선원 도선 스님도 산불 피해 지원금 5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사찰 규모와 관계없이 십시일반 정성이 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불교계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은 이런 교계 분위기에 발맞춰 조만간 성금 모금 특별 생방송으로 아픔을 나눌 예정입니다. 불은 꺼졌지만 이재민들의 아픔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 불자들이 모은 따뜻한 온정이 희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윤 당선인과 함께 국정과제를 수행한 불자 정치인 면면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불교와 전통 문화 공약들이 인수위가 마련할 새 정부 정책 과제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김현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5가지 불교계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통사찰과 전통문화유산 보존정책 강화, 국립공원 제도 개선, 공공기관 종교 편향 근절책 마련, 용산공원 복원 시 종교시설 간 형평성 고려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전통사찰 소유토지 감세와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 보수정비사업 자부담 비율 철폐, 연등의 전승관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문화재 관람료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해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공무원의 종교 편향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종교평화위원회를 신설하여 종교 편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발생 즉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친가와 외가 모두 신신 깊은 불자 집안임을 강조하며 불교계 행사에 적극 참여했고 총무원장 큰스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이와 화쟁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난달 17일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도 비공개로 봉은사를 찾아 원명 스님을 만나는 등 불교계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불교와 전통문화 공약들이 인수위원회가 마련할 새 정부 정책과제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활약이 기대되는 불자 정치인들의 면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불자 회장을 지냈던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에 임명돼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을 맡게 된 박주선 전 국회의장도 김대중 정부 시절 청불회 부회장직을 수행한 인물입니다. 오선 중진 의원이자 국회 불자 모임 정곽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초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불회원이었고 당선인 비서실에는 현재 정각회원인 이용 의원이 수행팀장, B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전 진행자 이상휘 세명대 교수가 정무 2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불교 관련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현 정부에서 거듭되온 종교 편향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새 정부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진호 스님 체제의 조계종 제8대 교육원이 승가교육 필수교재 불교개론을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해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종단본 새 불교개론에는 저출산 고령화 등 불교계의 현황과 난관을 헤쳐나갈 과제가 응축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불교개론을 편찬했습니다. 승가대학 교재로 그동안 종단본 불교개론서가 없었고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출가하는 스님들에게 그 불교를 빨리 습득하고 그걸 빨리 이제 습득한 내용을 일선 포교에 있어서 그거를 잘 이제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다시 한번 개론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새로운 불교개론서는 지난 2019년 8대 교육원 출범 직후 가진 승가교육 현장 순회 간담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당시 고령 출가자들이 교리를 빠르게 습득하고 출가자 감소로 소임이 늘어난 사찰에서는 실천 위주의 새로운 교육 체계를 요구했습니다. 50대 중후반 정도 되신 분도 있어요, 의외로요. 그런 분들이 과연 기본교육 끝날 때 정도 되면 실천 수행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몇 명당 묶어서 하는 그런 어떤 실습을 통해서 논문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불교 개론은 초기화 대승 선불교 등을 불교의 보편적 가치관인 중도와 영기를 바탕으로 집필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추구하는 보살도 정신을 고양시키며 불교 사상과 신행, 계율, 공동체 정신에 불교사 전반도 아울렀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고 승가교육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편찬위원과 집필진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이제 해인사나 운문사 스님들을 편찬 추진위원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도 이제 동수로 해서 해가지고 비구 비구니 스님, 사찰 승가대학 스님,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중앙승가대학교 성가 교육기관에 널리 활용되어 학인들이 불교의 바른 가치관이 확립되고 신심과 원력과 발심으로 미래사회의 성가 핵심 인력으로 교육원에서 나온 종단본 불교 개론이 승가를 넘어 개인에게는 마음의 행복을, 우리 사회에는 생명 존중의 불교 사상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포교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할 포교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사주지 지연 스님을 비롯해 수국사주지 호산 스님과 호합사주지 우봉 스님에게 포교위원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6기 포교위원회는 기존 세원사주지 정훈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장 법원 스님과 김영석 포교사단장,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도 새롭게 위촉돼 모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조계사주지 지연 스님이 맡았습니다. 포교위 신도연구위원회 위원으로는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과 불교문화재연구소 부소장 호암 스님,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송일호 한국교수 불자연합회장 등이 위촉됐습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종단의 미래와 포교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가운데 불교 문화유산만을 추려 해외에 소개하는 도록이 발간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성보란 이름으로 제작한 책자인데요. 국보 중 성보만을 엮어낸 도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통일신라 3대 금동불상으로 불리는 국보 26호 금동 비로전화불 좌상. 떡 벌어진 어깨에 당당함과 위엄이 묻어납니다. 자비심이 느껴지는 반쯤 뜬 눈, 군살진 아래턱과는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우리나라 국보 가운데 불교 문화유산만을 추려 제작한 도록 성보. 2010년 조계종 문화부에서 같은 이름으로 책자를 냈었는데 이번에 타 종단이 소장한 성보 문화재를 추가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편집해서 국내의 모든 독자가 이 한국 불교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번 도록의 가장 큰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국내 유일한 3층 불전인 국보 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입니다. 1층은 대자보전, 2층은 용화지회, 3층엔 미륵전이란 현판이 내걸렸는데 전각 높이만 19m에 달합니다. 신비로운 미소로 유명한 국보 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등 신라 불교 미술의 걸작들도 눈길을 멈추게 합니다. 도록은 불상과 불화, 탑 성물, 불교 건축 순서로 구성됐고 총 180개의 성보가 책 한 권에 담겼습니다. 국보 하나하나의 특징을 설명하고 시대별 불교 미술의 변화와 흐름도 담아낸 것이어서 도록으로도 그야말로 국보급입니다. 이 사찰과 자연 속에서 어떻게 어우러져 이 고귀한 가치가 지나는지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성보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단협은 영문도 함께 실어 주한 대사관과 해외 대사관, 국내 30개 불교 종단,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등에 도록 2,000권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체험이나 관광이 쉽지 않은 요즘 사찰 성보 현장이나 박물관 특별전에 가지 못하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해주기에 충분합니다. 많은 독자가 읽어주시고 현대 한국의 최고 문화 장인들의 혼을 불어넣어 제작한 이 불교의 명작이 미와 한국 불교를 이해하는 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발간한 도록 성보는 민족의 혼과 멋이 담긴 불교 문화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서울 불광사가 불교의 4대 명절인 출가제일과 열반제일을 맞아 스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승보공양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승보공양 법회는 경내 보광당에서 봉행된 가운데 불광사 주지 진요 스님이 부처님 전에 헌화하고 승보공양의 회원들이 부처님 전에 봉정한 공양물을 옮겨 불광사 사중 스님들에게 다시 올렸습니다. 이어 동참대중 전원이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담아 3배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진요 스님은 법문을 통해 출가 수행자는 깨달음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부처님의 지극한 뜻을 잊고 전하는 작은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영옥 신도는 승보공양 의식을 통해 전해진 진한 감독을 수행정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화엄사의 2022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과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가 예년보다 늦은 개화에 따라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화엄사는 사진 콘테스트 촬영 기간을 지난해 개화 시기에 맞춰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하기로 했지만 기온 저하로 촬영 기간을 일주일 연장해 4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엄사는 홍매화의 지리적 위치가 해발 400m인데다 평지에 있는 매화보다 늦게 개화하는 시점을 고려해 촬영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오후 4시까지 촬영한 작품을 화엄사 홈페이지에 올리면 되며 수상자 발표는 4월 11일 화엄사 홈페이지 BBS 불교방송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간에 발표합니다. 수상자는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 초대돼 상을 받습니다. 수도권의 비구니 승가교육 도량인 수원 복령사가 경내 대적광전에서 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6회 전개식과 승가대하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전개식을 통해 자운 스님과 묘엄 스님으로 내려온 율맥을 능윤 스님과 도연 스님, 유정 스님, 선정 스님에게 전했습니다. 적연 스님은 전개 증표로 가사와 계율학 집성을 스님들에게 수여했습니다. 복령사 승가대학 입학식에서는 선본 스님 등 7명이, 승가유락 승가대학원 입학식에서는 전문과정의 법일 스님 등 7명, 연구과정에는 수연 스님이 각각 입학했습니다. 수원 복령사 전 회주, 세주 묘엄 스님의 유지를 잇는 묘엄불교 문화재단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고, 복령사 승가대학 동문회 선우회와 금강유락 승가대학원 동문회 비나야회는 가사장삼 가방과 경전 가방을 입학 선물로 전했습니다. 동국대가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열어온 서울국제명상 페스티벌의 명칭을 서울국제명상엑스포로 변경하고 엑스포 성공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동국대는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3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2022 명상 새로운 세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는 이를 위해 명상 관련 학술 포스터 모집과 서울국제명상음악 공모전, 108초 명상 영상 콘텐츠 공모전 등을 진행해 우수 작품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현대인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맞춤형 명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K명상의 성공과 명상 산업화를 위한 12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행사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사나 종학연구소가 주관하며 동국대 중강당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행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천태종 사나 나누며 하나 되기가 3월 신학기를 맞아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나누며 하나 되기는 서울 중구 남산의 북한 이탈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금강학교, 우리들 학교, 한겨레 중고등학교, 두리아나 국제학교 등에 마스크 3만 장, 손소독제와 선크림 2,000개, 물티슈 200개, 보온병 150개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동주 우리들 학교장은 최근 북한 이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물품 지원이 큰 힘이 될 것 같다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눔이 하나 되기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탈북 청소년 학교들과 함께 토닥토닥 힘내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DMZ 평화통일 탐방 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여수 흥국사 홍교가 보수공사에 들어갑니다. 문화재 수리기술위원회는 최근 여수 흥국사 홍교 보수정비 안건을 심의해 조건부 가결했는데 1639년에 세워진 여수 흥국사 홍교는 현존하는 옛 무지개형 돌다리 중 가장 높고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 연천구는 임진강 두루미 제두루미 도래지가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새인 두루미와 제두루미는 세계 자연보존연맹 적색자료 목록의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되는 국제적 멸종위기 조류입니다. 국내외 정상급 갤러리들이 참가하는 아트부산 2022가 오는 5월 13일 개막합니다. 아트부산 사무국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아트부산 2021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